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치쿠민학원 영어 담당하고 있는 박혜삼 선생님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제 명지고 1학년 이번에 봤던 중간고사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총평과 그리고 문제 중에 다소 어려웠던 문제들을 분석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1학기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학기 중간고사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기존에 이제 냈던 경향과 비슷하게 이제 객관식 29개, 그리고 주관식 8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50분 동안 봐야 되는 문제가 37개인데, 그 중에 주관식 문항이 8개라는 점은 다소 이제 시간적으로 좀 촉박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는 이제 보시면 교과서 두 단원과 그리고 부교재가 있었고 이제 명지고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어휘 책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듣기와 어휘가 객관식에서는 절반 정도 차지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교재나 이제 교과서 독해 파트의 비중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듣기와 어휘 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단기간이 아니라 얼마 동안 이제 충분하게 미리 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실력이 좌지우지 되었던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개별 문항 분석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과 주관식을 나눠서 이제 총평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객관식으로 어휘 파트가 작년 중간고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이제 보시면 과거 이제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해석을 줘서 그 해석에 맞는 의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책에도 없는 예문도 나왔고 영영풀이로 어휘를 추론하여 풀도록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의미만 외우는 공부로는 이제 전혀 대비가 불가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단어 외운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의미, 그러니까 우리말 뜻을 외우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시험이 긴박해서 뭐 2주 전부터 또는 1주 전부터 심지어는 그 전날에 그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의미를 계속 곱씹고 되뇌이는 엄청난 공부를 했을 것인데 그런 학생이라면 사실은 이 시험 문제, 이번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다소 체감상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영어 선택지의 문제인데요. 이제 밑에서 써 있는 것처럼 단순히 본문 암기했던 공부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중학교 때 했던 공부 방법이었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편안하게 하거든요. 본문을 암기했을 때 이제 자기는 어떤 문제라도 맞출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런 공부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이제 논리 구조와 문해력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냥 외워서는 좀 막 뭔가 벙찌는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지문 표현에 있어서 특히 빈칸 추론이나 어휘 추론 같은 경우는 단어의 표현의 변형이 많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해 보시면 지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활용한 문해력 시험이다라고 짧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부터는 내신 공부는 암기 시험이 아니라 정보를 추론하는 응용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쉬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교과서 1, 2단원 중에 분명 그러니까 한 단원 정도는 통장문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어휘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에 있는 어휘만 선택하는 문제로 이제 독해력으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그 서술형 문제는 굉장히 쉽게 그냥 단어 뜻을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너무나 쉬워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 대비할 때 있어서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단기간에 우리 내신 공부를 보통 단기간에 하는 공부라고 하는데 그냥 단기간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제 앞으로는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객관식과 같이 빈칸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론해서 풀어놓은 문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추론해서 푸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핵심 사실 문해력이 있는데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도 영어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매번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책을 읽지 않고 이런 어렵게 써 있는 그 문구에 대해서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제 이런 영어 시험을 볼 때도 그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국어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영어에서도 영어에서만 쓰이는 이런 문해력 공부를 통해서 앞으로 내신 점수를 더 올릴 부분이 많다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가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개별 문제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어휘 파트에서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중간고사에 있었던 어휘 파트 문제입니다. 보시면 분명히 한글 선택지, 한글로 해석이 돼 있고 여기에 들어갈 단어의 뜻만 뭔지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의 우리말 의미를 알고 그거대로 외워서 가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도 방해하다라는 뜻만 알면 이렇게 단어를 금방 고를 수 있는 문제로 냈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해석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문제 쓰여 있는 예문 자체가 그 능률복합 책에 있는 예문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께서 만드시거나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한 그런 예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석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문해가 되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좋은 화자는 청중들의 필요와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안에 들어갈 의미가 뭔지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영어적 사고는 사실 이분법이거든요. 좋은 거 얘기하거나 나쁜 거 얘기하는 건데 지금 좋은 화자라고 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정보도 나쁜 게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번에 있는 거는 좌절시키다는 뜻이고 3번에 있는 거는 과장하다. 뭔가 말을 부풀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부터 먼저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 중에 또 적절한 거를 이제 해석해서 생각하고 푸는 문제로 이제 계속 출제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네, 요번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휘 문제인데 지금 밑에 선택지 보시면 뭔가 같은 단어인데 뭔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문장에 있는 것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에 적절한 것도 골라야 되고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이 단어의 의미 간의 차이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이들 입장에서 설명하는 문제였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당연히 아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죠. 네, 그거에 적합한 단어가 1번이었고요. 어, 애들이 많이 틀렸던 게 3번이거든요. 자, 3번은 무슨 뜻이냐면 존경할 만한이란 뜻이에요. 존경할 만한. 그러니까는 보통 존경할 만한 대상이 보통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어른이나 위인들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네, 그래서 1번과 3번에서 많이 헷갈렸을 것인데 이제 이런 뉘앙스들은 사실은 그냥 의미만 외운다고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 차이도 알아야 되고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문해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휘 파트에서 이게 지금 영영풀이 문제거든요. 네, 영영풀이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해석을 하고 이걸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다양하게 독해에 접목하고 의미를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로 연습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저는 이제 이미 과거부터 이제 명지고 시험을 대비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의미 물어보는 시험보다는 이런 예문들을 주고서 객관식 형태로 실전 문제의 형태로 계속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이제 거의 다 맞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문제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위에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이제 내신 시험은 암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기 시험이 아니라 진짜
독해 시험입니다. 독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읽고 생각하고 이해를 한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보시면 문제 출제할 때 지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지문 건드리지 않고 지금 이제 선택지 빈칸 여기 뭐 A, B, C, D, E도요. 여기다 단어를 넣는 게 아니고 문장을 넣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본문 암기로는 그냥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본문 암기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본문은 공부해서 가고요. 실제 아이들이 시험 현장에서 이제 읽고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런 영어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 간의 이런 어학적인 개인의 실력 차이, 어휘 차이가 있어서 굉장히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만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실력들을 쌓아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하는 거, 명시고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내는 것들이 이렇게 지문에 있는 것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영어로 된 문장을 가지고 이제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맞추는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복수형 정답이어서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주관식도 그냥 단순하게 문장 외우거나 단어 외워서 이제 푸는 시험이 아니라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요약한 것을 빈칸에 있는 단어를 추론해서 푸는 문제였거든요. 이제 보통은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자기가 어휘가 딸려서 이걸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언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물론 단어의 의미를 알면 좋겠죠. 모른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라는 이 언어는 이분법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플러스나 마이너스, 좋은 얘기냐 나쁜 얘기냐. 근데 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나쁜 얘기가 없어요. 무조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이제 재활용이 아니라 이제 업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이시면 업사이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건물을 이제 그냥 그대로 폐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다시 활용하는 문제였거든요. 다시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공원으로 창조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었는데 선택지를 보시면 아이들이 이제 요 A열 구간 같은 경우는 본문에 있는 단어였어요. 본문에 있는 단어고 5번을 제외하고 이제 1, 2, 3, 4는 본문에 있는 단어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리겠죠. 예, 요번의 핵심은 B에 해당하는 문제였거든요. B에 있는 이 단어들을 보시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보면 1번은 감소고요. 1번은 감소. 감소니까는 마이너스죠. 2번의 illustrate는 뭐냐면 되게 애매하거든요. 단어 뜻이.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설명하다는 말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그리고 3, 4번. 3, 4번이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둘 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5번에 감소하다. 1번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만 놔둬도 몇 번으로 걸리죠? 2번으로 걸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냥 단어 뜻을 물어보는 시험 같지만 실제로는 이런 이분법적 사고, 논리를 바탕으로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머리만 있다면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주관식 중에 좀 아이들이 좀 다소 틀렸던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글을 보고서요. 여기에 있는 글을 바탕으로 이제 제목으로 구성할 알맞은 단어를 고르는 거였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보통 이러거든요. 빈칸에 있는 품사라도 먼저 생각을 하라고. 지금 이제 제목이니까 당연히 B 자리는 명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A 자리는 이 B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되니까 수식어로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이 관계만 알아도 지금 제가 보기에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빨간색 표시한 게 제가 이제 일부러 만든 겁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어들의 공통점은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고 나머지 이 네 개의 단어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시험 자료에서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이 없었거든요. 없었고 그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구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그러면은 형용사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 본문 보시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본문을 잡을 때도 그냥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주제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억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은 첫 문장이 주제문이다 이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이제 이 글의 화제고요. 그리고 도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신체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게 두 개 합쳐진 게 주제거든요. 그럼 도구가 우리 몸하고 합쳐진다는 얘기잖아요. 도구가 우리 몸과 결합돼서 연장된다, 합쳐진다 그런 내용이어서 이 정도 파악하고 나서 이제 이 제목을 고르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나쁜 말이 없었기 때문에 나쁜 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로닉이라는 단어가 만성애라는 뜻이거든요. 만성적인. 그러면 약간 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만성 질병 할 때 만성.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그리고 separate라는 거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도구를 쓸 때 우리 몸과 결합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빼는 것이고. 그리고 메카니컬이라는 게 기계인데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냐? 우리가 도구를 생각할 때 머리에서 연장으로 생각한다는 거기 때문에 커니트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명사를 고르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를 빼는 겁니다. 지금 디피컬티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리덕션도 마이너스입니다. 감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테그레이션하고 프로텍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자, 근데 다시 본문으로 와보시면 어, 본문 아까 여기 주제 보이시죠? 보시고 다시 이제 제목을 보시면 답을 줬어요, 사실은. 자, 보통 영어에서 이런 땡땡 처리는 뭐냐면 이꼴 기호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분해의 통합이라고 돼 있어요. 인코퍼레이션이 통합이라는 뜻인데 통합이라는 단어 고르면 돼요. 근데 통합이라는 단어 어디 있냐면 인테그레이션이 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휘를 가지고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것만 깨달으면 익숙해지고 깨달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암기 시험이 아니라 사고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록 이번에 점수가 좀 예상보다 떨어져도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적응해 가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 이런 방향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실제 아이들 이제 풀었던 문제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 그냥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 훈련시킵니다. 영어 선택지 길게 나오죠? 예,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문제를 자료를 구성하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교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본문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을 해야 돼서, 네, 이런 류의 문제를 아이들 많이 연습을 했고요.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영영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가지고 사고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로 구성돼서 그냥 단순히 막 10시간 뭐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막 공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어머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저희 자료는 이렇게 영어 선택지 가지고 생각하고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머님들 그러실 수 있어요. 학원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번 문제에서 내가 했던 게 적중했다 이런 걸 많이 보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학교들이 이제 문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이렇게 출제 예상이 이렇게 적중하도록 잘 내지 않게 만들거든요. 그러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영어 선택지 만드는 거예요. 영어 선택지는 학원 강사들이 이걸 우리가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유형은 맞출 수 있어도 이 문구 자체를 맞추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결국 이제 방향성은 뭐냐? 이런 형태들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듣기 파트와 어휘 파트가 객관식에서 절반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아이들이 평소에 어떻게 공부하고 쌓아두냐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어휘 추론 사고력을 강화하는 그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유형이 영영풀이 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단어 시험 볼 때도 영영풀이 위주로 시험 보고요. 그리고 예문 빈칸을 활용해서 추론 능력을 이제 향상시켜서 이제 생각하고 풀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단순 암기하는 거,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요. 암기를 지향하고 추론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료나 이제 시험 테스트 등을 그렇게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 때도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 해결력 강화가 사실 내신 대비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암기했고 완벽하게 암기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 안에서 아이가 잘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선택지들 안에서 정답 선지와 오답 선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이제 기말고사를 대비할 예정입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까 되게 빨랐는데요. 혹시나 문의 있으시면 학원에 전화 주시고요. 이제 이, 이것을 바탕으로 기말고사 때는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